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블라인드 글 하나 보시죠. 공무원 다니시는 남자분이 쓰신 글이고 24평이 좁지 않냐는 애인의 글입니다. 글쓴이는 나이가 40대 초반이고 상대방은 3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둘 다 나이가 많아서 결혼 이야기를 했는데 머리가 다 아프다. 24평 어떻냐니까 애인이 좁지 않냐네. 참고로 30대 후반 되는 애인 현재 자산 마이너스 500만 원.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10년을 직장 생활하면서 마이너스인 거 난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내 나이에 또 어디서 누굴 만나겠어. 어렸을 때 멋모른 소비 습관들로 이런 거겠지. 점점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 맞지? 뒤에도 글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끊으면 아니 본인 나이가 40대 초반인 거 사실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저는 노총각의 기준이 요즘은 좀 40 정도로 넘었을 때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자하고는 사실 좀 달라요. 이렇게까지 막 서두를 필요가 있나요? 적당하게 합의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상대방 나이가 30대 후반이면 이제 뭐 국제결혼 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장모님 나이잖아요. 응? 장모님 나이요, 장모님 나이. 그리고 24평이 또 어때요? 여자는 지금 돈도 없구만. 그리고 1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마이너스 500이다? 그러면 소비 습관 완전히 엉망일 거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어렸을 때 멋모른 소비 습관. 아니 이게 뭐 20대 초중 정도까지면 이해는 하겠는데 30대 후반이 어려요? 아니 30대 후반이면 장모님 될 나이라니까? 아니 대한민국 남자들이 얼마나 여자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으면 예전에 뭐 보아한테 36살 애기야 진짜 그런 가스라이팅을 계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남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 열심히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리고 이런 소비 습관인 상태에서 만약에 외벌이로 간다? 감당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어서 자기는 그냥 셋이 살기에 좁은 것 같다는 자기 의견도 말 못하냐는데, 여기 지방강력시라 4억 분양권이고 내 돈 이미 2억이 들어가 있고 2억 같이 갚아야 되는데 대출 받는다는 이야기네요. 우리 집 부모님은 노후 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내 애인 집은 이혼하셔서 각자 사시고 한 분내는 괜찮고 한 분내는 아닌 상황. 도와달라고 할 가능성이 좀 있네요. 막말로 정규직도 아니면 본인 나머지 한 분 생각해서라도 알뜰살뜰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 돈 2억 대출 말은 쉽지. 본인은 신용카드도 신용이 낮아서 못 만들면서 어휴. 우리 엄마 아빠는 신축 한 번도 못 살아봤는데 그냥 때려치우고 엄마 아빠 신축 줘야겠지라는 글입니다. 자, 셋이 살기에는 좁은 거 아니냐? 그러면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글쓴이는 노산에 대한 리스크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직도 지금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늦은 나이에 출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 모르시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신축 아파트에 24평이면 괜찮은 거죠. 그런데도 32평을 원한다? 본인은 돈 한 푼도 안 보내면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욕심이 너무 강한 거죠. 더군다나 정규직도 아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나중에 직장 그만둘 가능성이 높죠. 이분은 뭐 같이 갚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여기 신용카드 부분을 보면 마이너스 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500인 상태에서는 뭐 연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신용카드 추가로 발급될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용카드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는 이미 다중채무자, 대출이 많거나 아니면 연체를 하고 있거나 연체 이력이 많은 케이스예요. 빚 500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신용카드 웬만하면 만들어집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숨기고 있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결혼하면 안 되죠. 아마 본인도 긴가민가 싶어가지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글은 댓글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최근 글이라서 제가 쭉 봤는데 다들 반대 의견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댓글 한번 볼게요. 진학사 다니는 분이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 배고프다고 똥 먹는 꼴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찾든지 혼자 살든지 국제 결혼을 하든지 하는 게 나은 거지.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할 필요 없죠. 이분 같은 경우는 내 나이에 또 어디서 누굴 또 만나겠냐. 이런 결혼하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나아요. 이런 거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그리고 또 다른 분 댓글은 아무리 결혼 정년기가 지나갔다지만 그렇다고 사람 막 만나고 막 결혼하면 안 돼. 옳은 이야기죠. 그리고 의사분은 상대방 몸 부피가 한 20평쯤 되나? 아니면 집에서 맨날 뛰어다니면서 노는 건가? 뭐가 그리 좁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3명이라고 하더라도 24평이 뭐가 좁아요? 안 좁죠. 본인이 돈도 안 보태면서 염치가 없게 말이야. 이거는 분명히 조상신이 도망치라고 사인 보낸 거예요. 뭐 유자는 뭐 자기 의견도 말 못하냐면서 뭐 그렇게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조상신이 사인 보낸 거라니까. 그리고 SK매직은 국결하세요. 20대 초반이라. 이것도 좋은 의견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남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국제결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선입견을 가진 분들이 월등히 많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주변 눈치 이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이분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30 후반에 자산이 마이너스라는 건 걸러야 될 듯합니다. 살아온 인생과 인성이 드러나네요 라고 하셨는데 당연하죠. 10년 직장 생활했는데 마이너스 500 이것도 숨긴 거라니까. 더 있어요. 제가 볼 때 더 있고. 그리고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결혼을 숙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저는 이거는 하나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나이별 캐스트, 즉 뭐 10대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20대에는 취업을 해야 되고 30대에는 결혼과 아이를 낳아야 되고 뭐 이렇게 나이별로 어떤 숙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숙제를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요즘은 좀 나아졌습니다만은 도태자, 실패자, 루저라고 내려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심했죠. 저는 이거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봐요. 특히 결혼과 관련해서 좋은 인연을 못 만나면 그냥 혼자 사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이분처럼 무리하면서 하는 거는 결국 스스로 지옥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는 저는 제가 볼 때 정치권이라든가 기득권, 언론 등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얼마 전에 통계가 나온 게 있잖아요. 얼마 전에 통계가 나온 게 남자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하면 열심히 일을 안 한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남자도 결혼 많이 안 하면 여자도 결혼을 많이 안 하고 그 대신 여자들은 경제 참여 활동은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자가 플러스가 돼요. 미혼이 많이 늘어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마이너스 된 거와 플러스 된 거 합치면 마이너스라는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즉 여자들이 경제 활동을 한다고 한들 남자가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마이너스가 이게 더 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거는 이번에 통계 자료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개인의 행복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아파트 대출 이빠이 받아가지고 연끌해가지고 아파트 설거지 해주고 또 남자들은 결혼하게 되면 좀 뭐냐가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사실 위험하고 뭐 또 힘든 일을 좀 기피하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처자식 때문에 힘들지만 위험하지만 늦게까지 일을 하죠.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아시겠지만은 남자들의 몸을 갈아서 이만큼 성장한 국가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걸 깨달으면서 이러한 삶을 많이 거부하죠. 저는 이거 현명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무리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과거는 또 그런 건 있었죠. 과거에는 비혼인, 결혼 안 한 사람이 소수였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다수잖아요. 지금은 다수기 때문에 외롭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결혼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저렇게 40 넘은 케이스는 국제결혼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훨씬 낫죠.
예, 그리고 이번 사연 같은 경우도 저도 이런 거를 많이 사연을 보다 보니까 분명히 조상신은 한 번은 옵니다. 조상신이 한 번은 와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사연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런 조상신이 왔을 때 조상신이 오신 거구나 알 수 있죠. 그나마 이런 거를 좀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 없는 분들은 조상신이 계속 시그널을 줘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조금 뭔가 느낌이 세가지고 불라에 글을 올린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는 남자들이 태반이에요. 태반이다 보니까 결혼한 이후에 갑자기 여자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막 퐁퐁의 삶을 사는 남자들이 그리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혼도 그렇게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미혼인 분들은 평소에 이런 사연을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소비 습관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뀝니다. 이게 일종의 도파민 중독이거든요. 특히 이런 소비 습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안 바뀌어요. 모든 습관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금연 같은 경우도 흡연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담배를 많이 폈으면 펼수록 금연하기가 힘들다라고 하거든요. 습관도 저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치라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제발 대한민국 남자들 결혼은 숙제가 아닙니다.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부모님이 뭐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자식된 도리로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지 숙제는 결코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